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22대 국회는요, 개원식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검과 탄핵으로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우려 때문에 적반하장으로 검사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고 있고, 유치하게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 법사위 회부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에 대해 당론에 대한 인지 부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린 민주당은 1인 정당 체제로 마치 공산당의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사니즘을 내걸었다. 대통령 출마 선언문 같은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도무지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기자회견 한 번으로 민주당이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친시장, 친기업의 중도 실용주의로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기본 시리즈 반복도 식상했다. 민주당은 먹사니즘 기자회견 불과 하루 뒤에 의원총회를 열고 반시장, 반기업적 성격의 노란봉투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포퓰리즘 법안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럴 거면 먹사니즘을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데는 먹사니즘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것도 작용했다. 대선 패배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오르기 시작한 민주당은 이젠 실제 액션에 들어간 듯 하다. 국민청원을 핑계로 헌법과 국회법에 정면 위배되는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 역으로 민주당이 처한 다급한 사정을 방증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당연히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만이 탄핵소추 의결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더 엄격히 한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너무 유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들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며 주가 조작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이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방안 추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위법 운운할 게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는 어이가 없어 헛 웃음만 나온다. 이재명은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 뒤 목포 횟집에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는 사인도 남기면서 일본이 독극물을 우물에 퍼 넣었다던 자신의 말을 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상식 이하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하는 등 폭주하는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백현동, 일회 신도시,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선거법 위반과 이중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무슨 욕을 먹던 중도층이 아무리 위반하던 반윤석열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 유죄 판결 시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적반하장이자 전례 없는 사법 방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최근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법사위 회부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에 대한 당론에 대한 인지 부족을 이유로 추이 조치를 내렸고, 곽 의원이 원내 부대표에서 사퇴한 데서 보이듯 1인 정당, 전체주의 정당으로 폭주하고 있다.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 46조 2항은 이런 거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즉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또한 국회법 114조의 2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당연히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론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본인 철학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론 강요는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당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같은 행태다. 당론으로 채택했으니까 당을 따라라. 이거는 공산주의 체제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과 사법이자 뇌물, 배임, 이중교사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아버지 지도자로 모신 업보로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망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22대 국회에서는요, 선거 부정으로 가짜로 당선된 의원들도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중에는 피의자 신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